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절대 보면 안 되는 영상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정말 미스터리하게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줄 겁니다. 정말이지 한번 듣기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전율이 흐르는 미제 실종 사건들의 세계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는 이 기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사건들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대급 미스터리 실종 사건들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역대급 미제 실종 사건들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그날 5명의 초등학생 김영규 군 11세, 박찬인 군 10세, 김종식 군 9세, 우철원 군 13세, 조호연 군 12세의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왜 그날 하필 와룡산으로 향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당시 온 나라가 들썩였고 수많은 수색 작업과 제보 그리고 전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아이들의 육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면서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지만 범인과 흉기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다는 비명소리의 정체 등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룬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드라마들이 제작되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온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사라져야만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사건은 바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입니다. 2005년 5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3중 보안을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밀실 상태의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공간에서 대체 어떻게 살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범행 동기는 물론 범인이 어떻게 침입하고 탈출했는지 그 방법조차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내부 상황은 마치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듯 말끔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추리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밀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초능력자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인물이었을까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게도 그리고 사건을 접한 일반인들에게도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6살 김태환 군이 학원에 가던 중 누군가가 얼굴에 황산을 뿌려 끔찍한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저질러진 이 잔혹한 범죄는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에 폐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즉,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리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이 아직도 이 사회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김태환 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16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만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한국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당대 최고의 인기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 씨가 솔로 앨범 발표 후 첫 방송을 마친 다음 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당시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검 결과 김성재 씨의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의 오른팔에서는 28개의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살해 동기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탐사 보도에서도 수차례 다루어지며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많은 팬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스터리 실종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밀리아 에어하트 실종 사건입니다. 1937년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던 전설적인 비행사이자 항공 개척자였던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비행사 프레드 누넌과 함께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하던 중 태평양 상공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비행 중 연료 부족으로 교신이 끊겼고 이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전이 펼쳐졌지만 비행기의 잔해는 물론 그녀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의 육골이 발견되었다는 주장과 DNA 검사, 논란 등 수많은 추측과 이론,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그녀의 실종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무인도에 불시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거나 심지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기도 합니다. 용감한 여성 비행사의 마지막 비행은 왜 비극으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오랜 미스터리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입니다. 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 근교의 이스다렌 계곡에서 등산객들에 의해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불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발견 당시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려는 듯 그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표식들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옷의 상표는 물론 치아 치료 기록까지 지워져 있었고 지문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수상한 단서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타살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왜 그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대체 어떤 삶을 살다 그렇게 홀연히 사라진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증폭시키는 것은 그녀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암호 쪽지, 여러 가짜 여권들, 그리고 그녀가 사용했던 수많은 가명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을 가능성, 혹은 스파이였을 가능성 등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어떤 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다렌의 여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정체와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궁금증과 함께 으스스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미스터리 실종 사건 중 하나인 라르스 미탕크 실종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8일 독일인 관광객 라르스 미탕크 28세가 불가리아 바르나 공항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바캉스를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홀로 남아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그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을 CCTV가 포착했습니다. 그는 공항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숲으로 도망쳤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성이 공항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공항 내 소란을 피운 축구 팬들과의 작은 다툼, 혹은 그가 복용하고 있던 항생제의 부작용, 또는 갑작스러운 정신질환의 발현 등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그토록 극심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도망친 이후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라르스 미탕크 사건은 전 세계 실종 사건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미제 실종 사건들은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일본의 마츠오카 시냐군 실종 사건은 1989년 후쿠시마현에서 3살배기 아이가 가족과 나들이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카모마의 유키양 실종 사건은 1991년 나가사키현에서 6살 소녀가 등교 중 사라진 사건이며 이시이 마이양 실종 사건은 1991년 홋카이도에서 4살배기 아이가 유치원에서 귀가하던 중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들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부모님들의 평생을 괴롭힐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수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영원한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데이미언 네틀스 실종 사건은 1996년 8월 아일랜드 북부의 한 해변 리조트에서 16세 소년 데이미언 네틀스가 친구들과 놀던 중 갑자기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는 그날 밤 친구들과 헤어진 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실종 원인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용의자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국 뉴멕시코주 웨스트메사 지역에서 2009년 이후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연쇄 살인 및 실종 사건입니다. 이 유골들은 대부분 여성과 소녀들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광대한 사막 지형에서 수많은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락밴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기타리스트이자 작사가였던 리치 에드워즈 실종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1995년 2월 1일 밴드의 미국 투어를 앞두고 런던의 한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세번 브리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가 투신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섭식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실종은 수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2008년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지만 그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미제 실종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때로는 삶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실종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유튜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프리한식9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실종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이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실종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기적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종되었던 윌리엄 몰트가 22년 만인 2019년에 한 호수에서 그의 차량과 함께 발견된 사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차량은 구글 어스 위성 사진에도 포착되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미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실종 사건들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이지 절대 보면 안 되는 영상이라는 제목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충격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때로는 삶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들이 언젠가는 모두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진실은 항상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